실패한 공부는 B 같은 공부예요. 예전에 84점을 받았던 친구라면 이번에는 92, 96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76점.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남은 1시간 우리들이 어떻게 80점이 되냐 100점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미적분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29번을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29번을 정말 신경 써서 29번, 35번 대치동 어디를 가도 7, 8월부터 보통 모의고사 반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아주 안 좋다고 봐요. 반갑습니다. 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 이투스 양지영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하반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결실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테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남은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누가 좋대? 어떤 컨텐츠가 좋대? 거기 이제 휘둘려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성 컨텐츠 소비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무슨 컨텐츠, 무슨 모의고사만 쭉 풀면 점수가 올랐으면 다 대학교 잘 갔겠지.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좋은 컨텐츠를, 두 번째 과하지 않게, 세 번째 나에게 딱 알맞는 양과 질로 소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컨텐츠도 홍수의 시대거든요. 너무 많아서 뭘 풀어야 될지 모르고 남들 푸는 거 이것저것 풀다 보니 나한테 너무 어렵고 너무 과하고 또 너무 비싸요. 그런 컨텐츠만 계속 풀다가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점수 획득을 하지 못하고 끝날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줄이고 안정적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선생님 커리큘럼 이름이 필요충분 커리큘럼이거든요. 필요한 것만을 충분하게 제공하자. 이게 선생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주변에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예를 들어 내 기출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럼 기출정리부터 차분히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을 듣다 보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맨날 점수가 안 되는 과정들을 4개월, 5개월 반복하다가 패배감에 젖어서 수능을 보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컨텐츠 위주의 공부에만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점수가 오를 공부에 포인트를 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지금까지 좀 안 나왔던 친구들도 지금 6월 모의평가가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쉬웠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점수가 좀 오르지 않았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 왜냐면 예전에 비해선 4점짜리 하나의 문제를 풀 때 평가원 문제의 특성상 쉬운 게 확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4점짜리 하나 풀려면 별의 별짓을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2번, 13번까지는 또는 심지어 14번까지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문제들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14번 정도까지 또는 객관식 20번 정도까지도 무난히 풀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4등급, 5등급이라 할지라도 물론 6등급이다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지용쌤 수업의 커리큘럼과 결이 맞지 않습니다. 4등급, 5등급 학생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노력들만 꾸준히 해준다면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그걸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유형을 좀 한번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쉬운 시험에 강한 사람, 두 번째 어려운 시험에 강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시험에 강한 사람, 네 번째 이게 최악이죠. 모든 시험에 약한 사람. 우리들의 추구미가 뭡니까? 추구미.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해주는 건 당연히 세 번째 모든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좀 말도 안 되게 쉬웠기 때문에 쉬운 시험에 강한 사람과 모든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잘 볼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진 않나요? 쓸데없이 어려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과한 문제들만 많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쉬웠던 6월 모의평가 때 혹시 70점대를 받지 않았나요? 컨텐츠 소비는 하는 대로 했는데 유명하다는 사람 수업은 다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70점대, 60점대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 중에서 46점이었다가 84점이 된 사람 많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 84점이었다가 이번에도 84점인 사람 있습니다. 자, 우리 A, B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수학을 못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쉬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부분들을 당연하게 맞춰봤더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솔직히 예전에 84점을 받았던 친구라면 이번에는 실수 없이 92, 96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번에도 84점 정도의 점수대가 나왔다면 그런 친구들은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문제는 확 쉽다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 모의고사니까 30분 안에 76점까지는 그냥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6문제, 별표 치는 6문제 빼고는 30분, 20분 안에 애들 끝납니다. 그냥 술술 넘어가요. 이 남은 1시간 동안 남은 6문제를 푸는 게 진짜 본게임 시작인데 거기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을 추가로 맞춰주는 데는 실패한 거란 얘기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어려운 4점짜리를 말 그대로 맞춰줘야 돼요. 84점 정도 또는 80점 또는 76점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수능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표가 이렇게 쉬운 모의고사였다면 더 잘 봤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건 할만해요. 너무 칭찬하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수강생들은 76점 이후에 어떻게 점수를 올려주느냐에 대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하나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 C라는 학생처럼 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그냥 홍보하려고 자랑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인강 수강생 중에서 46점이었대요. 재수생이었는데 작년 46점이었대요. 근데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어요. 난가? 지용쌤한테 배웠더니 6평에 10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가보자. 아까 계속 말했죠? 평가원 특성상 쉬운 문제는 확 쉽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76점. 76점이란 얘기는 뭐냐면 100점 중에서 24점이 마이너스란 얘기니까 어려운 6문제, 4점짜리 6문제를 아직 풀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분, 30분 안에 76점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딱 3등급 컷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남은 1시간 또는 70분 정도에 우리들이 어떻게 80점이 되냐, 84점이 되냐, 88, 92, 96, 100점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남은 4개월 또는 5개월 동안에는 이런 시간들로 76점을 88, 92, 96,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기본 개념 정리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기출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기출이 변형되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 스스로를 계속 내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기출 정리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기출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데 기출의 양이 너무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다 풀다 보면 예전에 어려운 기출을 풀다가 요새 스타일이 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예전보다는 오히려 중요도가 조금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새 무조건 새로운 걸 많이 풀어야 되니까 적당한 난이도의 새로운 문제를 꾸준히 풀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과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 컨텐츠가 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전에 시간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서술해 주셔서 정답까지 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응력, 이 말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A를 A라고 배웠어. 실제로 76점까지 가는 문제들은 배운 대로 풀면 다 그냥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76점 이후의 공부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평소에는 상반기 때는 저점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후는 고점을 함께 올리는 공부가 더 무게중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76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A라고 배웠는데 A라고 풀면 안 되는 상황들을 자꾸 받게 돼요. 그러면 A라고 배웠는데 A라고 풀면 안 되고 B 또는 C라는 테크닉을 가져와서 풀어야 되는 것. 그런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많은 잇몸을 경험해 보시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잇몸은 새로운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풀어도 정확하게 푸는데 그때 여러 가지 풀이를 알고 있어야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 문제풀이와 대응력이 길러지게 되겠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런데도 난이도가 너무 쓸데없이 넘어가면 출제되지도 않을 난이도에 여러분들이 종속되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스타나 유튜브의 쇼츠 같은 거 보면 이거 뭐 딸깍 풀이, 3초 풀이. 자, 다음 문제를 3초 안에 풀어보시고 정답이 안 나오면 지금까지 수학 공부 잘못한 겁니다. 뭐 이런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나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마땅히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방법을 떠올려서 그리고 안 풀리면 차선책을 이용해서 풀다 보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컨텐츠와 테크닉에 종속된 사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과한 사고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84점까지 잘 만들어놨는데 수능 끝나고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 공부는 B 같은 공부예요. 이 시기에 다른 공부를 하시거나, 물론 84점도 너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함께 높여가는 공부를 하려면 너무 과한 생각이나 과한 컨텐츠, 과한 테크닉에 종속되지 않도록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수는 오르긴 했지만 남들 틀리는 거 다 틀려버리는 경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풀어도 여러 가지 풀이를 탐구해주고, 내가 우연히 때려 맞춰서 맞춘 것도 누군가 지적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강의에선 저렇게 풀었다. 그럼 저 풀이가 왜 더 좋은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시험장에서 그걸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시도하고 그걸 교정당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학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과목보다 수학은 혼자서 뚫고 나가야 되는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누군가 의해서 감시를 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바른 수능 공부, 뭘 몰라서 틀리는 시험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진도는 수원수투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은 범위 때문에, 진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풀이를 떠올리는 훈련을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정확한 풀이 말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테크닉,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힘든 거죠. 선생님 작년 의대생 수강 후기 중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엉뚱한 풀이만 멈춰도 성적이 오르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건 엉뚱한 풀이를 잘라주는 것. 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왜 안 좋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이게 왜 좋냐면 이 다음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는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용쌤이 제일 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근거를 대면서 푸는 습관, 그냥 밑줄만 치고 그냥 따라 적기만 하고 집에 가서 안 풀리면 힘들어하고 그런 거 말고 내 풀이를 관찰당하면서 이 풀이가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계속 근거를 댈 수 있는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는 수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러면 실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점수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풀이 알고 있어야 되고, 쉬운 걸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의 수학 공부는 무엇이냐면 3등급까지 76점까지 되는 과정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출 커리큘럼과 아주 살짝의 엔제 커리큘럼으로 결정이 됐다고 쳐요. 하지만 앞으로 7, 8, 9, 10월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76점까지 또는 72점 정도까지 완성이 되었다고 친다면 낯선 상황과 표현에서 처음 보는 방법으로 4점짜리 남은 6개를 잘 풀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지용 T 커리큘럼 모든 학원에서 최저 이탈률입니다. 중계동에선 최다 수강생을 자랑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7, 8월에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모의고사반이 아닙니다. 대치동 어디를 가도 7, 8월부터 보통 모의고사 반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아주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3시간 수업에 참여해서 애들이 100분 동안 모의고사 보고 풀지도 못하는 문제들 또는 푸나 마나한 문제들 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밑빠진 독에 물 붓고, 강사는 그 사이에 쉬고, 난 이거 매우 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에 아는 부분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게 시키면서 충분히 숙제로 해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해오고, 또 그 숙제를 풀이 과정을 참석하면서 관리해 주는 것, 이게 지용쌤의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모의고사반이 아니라 일관된 문제 풀이 방법을 습득하는데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7, 8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모의고사가 아니라 7, 8월에 한 번 더 지용쌤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을 일관된 풀이 방법으로 재정립하고 좋은 문제들을 경험해주는, 그리고 난이도에 최적화된 과정까지 경험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 딱 필요한 내용들만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현장 강의 학생들을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용생 컨텐츠에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6월 모의고사 15번도 지용생 커리큘럼에서 하포 모의고사에서 정말 그대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사문항도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현장 강의 학생들은 DDR로 다 배부를 받았을 겁니다. 자, 수원수투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겟 넘버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주로 이런 난이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백전백승 시즌3
3라고 공부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시즌 3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곡만 공부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수험 100문제, 수2 100문제 이렇게 본 수업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별도로 워크북까지 진행됩니다. 대신 본 교재의 문제의 타겟 넘버는 쉬운 문제들도 꽤 많이 다뤄요. 대신 주요 어려운 문제들 13, 14번 그리고 15번, 22번, 20번, 21번도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밸런스로 교재를 구성해 놨고요. 매주 주간지를 통해서 개인별 1대1 첨삭까지 진행을 해주고 틀린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까지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틀린 문항을 다음에는 반드시 맞출 수 있게 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분석지까지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주간지를 통해서 관리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 풀이가 왜 틀렸는지 우리 정말 수많은 조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첨삭을 해줍니다. 이따가 첨삭 예시도 이야기해 주도록 할 거고요. 기존 수강생들은 어떻게 첨삭받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첨삭 예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더럽게 수식으로 풀고 정답을 맞았다고 체크하는데 이거 사실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풀이 과정을 다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첨삭을 해준 겁니다. 이쯤에서 이게 아니니까 새롭게 그림으로 풀면 쉽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학생 보세요.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자기가 맞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맞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기회비용 때문에 다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 과정에 대한 첨삭을 이건 잘했어요, 이건 못했어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테크닉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수기로 첨삭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단순히 안 좋은 풀이를 관찰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풀이를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과정까지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주 문항별 체크리스트를 학생이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원까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간지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결석을 해도 숙제를 반드시 하고 싶어서 학원에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미적분반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미적분반은 실전 모의고사반을 하면 확통반도 마찬가지고요. 미적분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수험수투 하느라 미적분을 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설 모의고사가 쉬우면 미적분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적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확통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실전 모의고사반을 듣잖아요. 그럼 수험수투만 하다가 미적분은 너네 해설 영상 봐라, 해설지 봐라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미적분 커리큘럼에서 미적분에 집중하는 단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강이 업로드되지 않는 미적분 집중 모의고사도 현장 강의에서 실시를 합니다. 8문제를 풀어보고 물론 30번 문항때까지 다 포함해서요. 해설 강의까지 진행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미적분 엔제와 풀이법을 최종적으로 수능형으로 총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미적분반에선 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타겟 넘버인데요. 타겟 넘버가 뭐냐면 어느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자, 미적분은 27번까지는 요새 할만합니다. 28번, 30번 이 두 가지가 어려운데 29번, 35%에 집중을 해주도록 하세요. 미적분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선 29번을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29번을 정말 신경 써서 선생님이 기형적이죠. 되게 29번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항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적분 1등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쓸데없이 30번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미적분 30번을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제한적이거든요. 작년에도 미적분 30번까지 다 맞추는 친구들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미적분에서 원점수 92점이면 4점짜리 2개, 보통 수험수도 다 맞고 30번 틀린 친구면 100분이 99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28번, 30번을 동시에 맞추는 친구는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9번을 안정적으로 맞추고 28번을 시도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문항 구성을 만들어 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확통반도 비슷하게 확통 집중 모의고사, 그리고 확통에 집중하는 단독 커리큘럼이고 요새는 확통론도 많이 있거든요. 확통론 하는 친구들은 수능형 반에서 다시 한번 지용쌤과 함께 확통 총정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문제풀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통은요, 대신 30번까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기형적으로 문항 배열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30번까지 균등하게 잘 맞춰주는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첨삭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 수강 후기 작년에 의대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놨고, 선생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간표와 그리고 입반 문의를 진행해 줄 수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현장 강의 커리큘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